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를 만들 거다. 이란 자기네들은 핵을 안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이란 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의 긴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뭐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시리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시리아가 지금 튀르키예가 강력하게 후원했던 HTS,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시리아 해방기구거든요. 네. 이게 종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알카에다 소속이었고요. 이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이 다마스커스를 완전히 점령하기 전까지 5년 동안 이들립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로 좀 한 도를 운영을 했는데, 이때 튀르키예의 돈으로 통용이 됐을 정도로 튀르키예 영향력이 굉장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금 시리아를 정권을 잡은 아이들의 뒷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 언제부터 안 좋냐면요, 사실은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2007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자를 봉쇄를 했어요. 당시 하마스가 정권을 잡고 막 그러니까 가자를 봉쇄를 하니까 튀르키예가 뭐 구호품을 잔뜩 실은 배 6척을 선단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해군이 그 배를 공격해서 무려 구호원들이 한 10명이 죽고 다치는 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양국의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서 결국에는 2013년에 이스라엘이 사과를 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그 이후에도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보는 눈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1월 1일에 지금 현 대통령의 아들인 빌랄 에르도안이 대중 집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가 다마스커스도 해방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해방할 때 어디냐? 네. 예배할 때는 예루살렘과 알 악사 사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정적으로 팔레스타인을 굉장히 지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또악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서울을 해방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나라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바로 옆 국가인 시리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게 영 못마땅하니까 어떤 묘수를 쓰고 있냐면, 차라리 러시아를 불러오는 게 낫겠다. 아, 그래서 미국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그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러시아는 다시 쓰고 싶어 하는데, 지금 HTS, 지금 시리아 정권을 잡은 애들이 지금 협상 중이지만 걔네들은 계속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로 망명간 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을 보내라, 송환해라.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가 기지를 쓰면 우리 니네 경제 제재 안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쓰고는 싶은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막 지금 설득을 해서 러시아가 들어와야 된다. 러시아 다시 쓰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튀르키예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전쟁은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쟁이 나면 어쨌든 아무튼 그 튀르키예는 나토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느낌적으로 경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군사력은 상당히 강한 것처럼 상당히 강하죠. 예, 상당히 강하고요. 물론 이스라엘보다 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뒤에는 유럽 국가들이 있고 나토가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좀 뜨악했던 게,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자꾸만 다시 쓰게 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나토 국가가 있는데 나토 국가도 아닌 러시아를 뭐 이런 식으로 좀 군대에서는 미군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그 관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가 다시 시리아 들어오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긴 뭐 조금이라도 뭐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네. 그 소위 돈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할 수 있다. 요즘 네. 뭐 그런 말들이 그렇죠. 유행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도 러시아하고 사이 나쁘지 않거든요. 음, 예, 러시아하고 사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러시아가 차라리 들어와 있으면
시리아가 완전한 하나의 국가로서 작동하면 이스라엘로서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힘이 센 나라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리아가 이제 반군이 자리를 잡았지만 얘네들이 시리아를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힘이 약해서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로서는 안보에 더 좋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거 원하는 거고, 그 결국엔 시리아를 약하게 한다는 것은 튀르키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더 좋죠. 네. 아, 진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러시아와 진짜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요, 그게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미어샤이머 교수가 닉슨 때 중국을 미국 편에 두면서 소련을 제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거든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거. 그 미어샤이머 교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러시아를 중국 편에 붙어서는 안 된다. 왜 러시아하고 싸우냐 이거죠. 네. 그거를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를 우리 편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포위한다. 모든 건 중국의 포위에 가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굳이 사이가 나빠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이해 당사자 되는 약소국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에서는 생각에서는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거 아니잖아.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가 침공한 건데 침략자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 그림이 반대거든요. 그렇죠. 예, 반대 입장인데 이 소련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에 있던 나라 사람들에서는 아주 불의한 짓을 하고 우리가 규탄을 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불의한 짓은 러시아가 하고 그거를 미국이 그거를 오히려 찬동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를 뭐 더 특혜라고 볼 것도 없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돈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데에서는 악착같이 다 뽑아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했던 뭐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미국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워낙 자기들 마음대로 그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도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공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핵시설에 대한? 하고 싶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에 말하지 않고 때리고 미국에 사후 통보한다. 미국은 짐짓 모른 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릴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Mother of all bombs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탄두가 11톤 되는 엄청난 폭탄이 있거든요. 그거를 미국이 201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동굴 다 박살을 냈어요. 네. 예, 그 탈레반 잡기 위해서. 예. 그리고 알카에다들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때 주변 국가들의 인공 지진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파워인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안 줬어요. 그런데 독일의 빌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이. 그건 이란 때릴 때밖에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때리는데 그거를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은 분명히 핵무기를 만들 거다. 이란 자기네들은 핵을 안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이란 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언제? 그래서 올해가 제일 적기고요. 늦어도 내년 미국의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게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 막 면박 주면서 했던 게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이스라엘의 그런 행위가 정말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3차 세계대전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근데 또 러시아를 이편으로 만들면 러시아 이란의 만들면, 후원자를. 예,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국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 만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이쪽을 편을 들어주고 그쪽은 이렇게 또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거나 했을 이런 어떤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란이 핵 갖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란이 지금 되게 불안하겠네요. 그러면. 이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하고 이란이 좀 가까워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 이란 관계는요 한일 관계보다 더 나빠요. 그래요. 네, 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당한 게 많아요. 당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데에서는 러시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란에. 네, 왜냐하면 이란이 1907년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분단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그 최종 이란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핵 제거입니다. 아, 역시. 그럼 핵. 둘의 이해관계자가 딱 맞네요. 네, 맞는데 이제 왜 그러면 이란을 공격하기 어렵냐? 그러니까 이란이 맞고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쉽게 말하면 벼랑끝 전술을 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있는 친미 국가들의 석유 시설, 가스 시설 다 때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미사일 통해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은 좀 뜨악하죠. 구경하고 그렇죠. 있다가. 예, 주변 국가들은 걱정이 되는 게 이란 핵을 때린다라는 게 이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전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랍 국가들 개발 발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전쟁이 휩싸이게 되면. 예, 그럼 우리한테도 충격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원유 가격. 네,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걱정. 아니, 그걸 완벽히 파괴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핵이 어디인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쏴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무모한 공격 작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란의 핵시설을 때린다. 그럼 이란은 진짜 핵폭탄 맞는다. 예, 진짜로 맞는다. 지금 그 얘기는 아직은 핵무기는 없어요. 없는 건가요? 아니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 물질이 아직 없어요. 아, 예, 소위 재처리하는 그런 시설들. 재처리는 하고 있는데 그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면 그 원 물질을 만들어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 국가들은 다 확보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 확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핵무기 자체는 없는 걸로 네, 봐야 없어요. 되는군요. 핵무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막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든 일단 없애겠다. 있다고 하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진짜 하나라도 그렇죠. 있다고 함부로 못 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핵을 갖기 핵 문턱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핵 문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불안하다 이거죠. 지금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러저러한 어떤 이해관계 관련해서 미국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이 관리를 하려고 할까? 뭐 좀 전략 같은 게 좀 나와 그러니까 있나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특징, 하던 전쟁 멈추고 새로운 전쟁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란을 때린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현실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뭐 무장할 수 있는 뭐 11톤 탄두가든 폭탄이라든지 거의 뭐 900kg, 1톤짜리 탄두도 주고 그러느냐, 파느냐 그랬었을 때는 이건 하나의 그 군사적 압박이라고 보는 거죠. 직접적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으니 네. 최악에 가기 전에 좀 협상 빨리 테이블로 와라.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 특사를 아직 파견하지 않았거든요. 이란 특사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도 아직 대화 파트너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지금 새로운 사건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그 비둘기파 네. 부통령이 어제자로 사임했어요. 사실 사임이 아니라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예, 왜냐하면 자리프 부통령인데요. 지난 2015년에 핵 협상할 때 이란 대표로 주역이었고요. 당시에는 외교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법 때문에 쫓겨났는데 원래 이란이 최근에 몇 년 전에 통과한 법에 따르면 자녀가 외국 국적이면 공직을 못 맡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자리프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사실 이제 해임 당한 거죠. 본인이 사퇴를 했다고 그러지만 예, 해임 형태로 됐고 그렇게 되면은 이 대화의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이란하고 어떻게든 뭐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떤 움직임이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사도 없다. 아무것도 지금 계획이 없네. 이란과는. 아니 대화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미국도 말로만? 예,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제재만 더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 제재만. 이란 경제가 나빠요. 아, 그렇죠.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를 드릴게요. 이란이 1달러가 2015년 핵 협상이 타결될 땐 32,000 리알이었거든요. 32,000. 그런데 보통 바이든 대통령 때 그렇고 이번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60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거의 20배 그렇죠?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니까 70만으로 올라갔거든요. 제재하면서 지금 어제 93만? 와, 예, 엄청나네. 그러니까 1달러가 거의 100만 리알까지 가게 되면은 2015년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제재가 40배, 시작됐던. 30배.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재가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그동안에 이란이 몰래 팔던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팔던 석유도 다 막혀버렸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부통령만 사임한 게 아니고요. 경제장관은 탄핵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사람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경제 제재가 풀려야지 되는 문제인데. 네, 헨마티 장관도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요. 아, 이란이 지금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근데 뭐 지금 그렇다면 석유 수출이 지금 그동안 좀 이란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다 막혀버리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막히고 있죠. 막혀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팔던 거, 그거 지금 전부 다 카트 당하고 있어서 이란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제재가 궁극적으로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해서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정도로 갈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 생각하는 건데 이란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외무장관이 우리가 대화를 하긴 할 건데 지금 같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맥시멈 프레셔라고 최대한의 압박 정책 상황에서는 우리 대화하지 않겠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좀 풀어줘라. 네.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네. 네. 아, 참 중동 문제는 얘기할수록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시리아도 또 문제가 있었는데 내전이 지금 종결 단계입니까? 이게 참 내전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정부군 도망가고 대통령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11월 29일에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점령한 다음에 10일이 안 된, 그러니까 12월 8일에 거의 10일 만에 다마스커스까지 그냥 무주공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정권은 잡았는데, 그래서 내전은 끝났는데 불안해요. 어떤 면이요? 여전히 북동부에는 쿠르드군이 있거든요. 네. 쿠르드 자치 지역이 있는데 거기하고 하나로 합치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시리아의 무기는 정부군만 갖게 된다라는 합의를 했지만 쿠르드 사람들도 그동안 자기네 자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런 보장 없이 무기를 넘겨주고 합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부군에게. 예, 그래서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지금 잘 안 통해요. 그리고 거기를 밀어버리겠다고 튀르키예는 이 쿠르드가 영 마음에 안 드니까 쿠르드를 밀어버리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아직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또 내전이 시작될 수도 있겠군요. 이 과도 정부의 어떤 역할. 내전까지 갖기는 어렵지만 시리아가 정상적으로 완전한 국토를 회복한 국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시리아 과도 정부 출범했을 때 뭐 그 걱정거리가 참 많았잖아요. 다시 그 원리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아주 엄격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과거 정부와 더불어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독재 정권이죠. 이번 정부도 저는 독재로 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세속 족제예요. 거기선 종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교 독재예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좀 이런 말 하는데 쓰레기차 가니까 똥차가 왔다고. 더 안 좋은 정부가 들어섰다. 예, 더 안 좋은 정보가 들어선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샤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했던 극단주의 뭐 그런 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러지 않는다.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럼 달라졌다고 하면 보여줘야죠. 안에서는 여전히 겉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얘네들이 좀 달라졌다. 어찌로든지 그걸 찾아오려고 하는데 안에서는요 남녀 시키면 10세 부동석. 예, 10살이 되면은 남학생은 남자 선생님, 여학생은 여자 선생님 이렇게 딱 나눠버리고요. 여자들이 판사가 될 때 한계가 있어요. 판사가 되더라도 아주 낮은 하급 판사만 할 수 있게 해놓고 판결도 그것만 했고 전부 다 남자들 중심으로 하고 버스도 남자 버스, 여자 버스 하라고 그러고 이러한 거를 지금 법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시리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저도 가본 나라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나라입니다. 그 풍광이라든지 문화유산이. 근데 이상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많은 여성들이 걱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동안은 그 과거 정부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 자유로웠는데 표현도 그렇고 옷차림도. 예,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시리아 갔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관광지 같은 데 앉아 있으면은 여성들이 거기서 물담배도 피고 그리고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시리아는 보기 어려운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종교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사회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 하에 어떤 여러 가지 억압과 규제와 이런 것들이 다 생겨버리니까. 네. 근데 어쨌건 이스라엘은 또 이 시리아하고도 그 관계가 안 좋은가 봐요. 이스라엘이 좋은 나라가 없네요. 근데 이제 시리아를 이스라엘이 통제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1967년 6.1 전쟁 때 시리아로부터 뺏은 땅이 골란고원이거든요. 네. 그 골란고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남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산에서 보면 아래쪽을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럼 그쪽에다 돌 던지면 사람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걸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불안해서. 예, 그래서 67년 6.1 전쟁 때 그걸 뺏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골란고원을 뺏어왔고 그리고 나서 시리아에게 계속 우리하고 평화협정하면 돌려줄게 했는데 시리아는 절대 안 했고요. 그리고 양국이 부딪히니까 시리아 이 골란고원을 사이에 두고 시리아 땅에서 완충지대를 우리 처음에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거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쪽까지 다 확장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다 이거죠. 네. 이스라엘도 사실은 뭐가 불안하냐면 새로 들어온 정권의 성격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다고 하면 또 이스라엘하고도 맞습니다. 되게 적대적일 거잖아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만이 이럴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에 바샤르 아사드가 54년 집안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어왔잖아요. 54년 동안 집권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바샤르 아사드 정권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사탄은 사탄인데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식들은 악마야. 그런데 얘네들이 굳이 나쁜 짓을 우리한테는 하지는 않아. 예, 말은 통해.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리아 정권은 이 자식들은 답이 안 통하는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새로운 정권이 완전한 시리아의 땅을 회복하면서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 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는 약한 시리아, 허약한 시리아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어쨌든 그 개입을 한다는 건 또 불화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굳이 시리아 땅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골란고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고 시리아 정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까지 계속 군사적인 주둔을 하면서 시리아 땅 아닌데도 하면서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강한 정부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의도, 트럼프 시대 어쨌건 이렇게 후원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만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냐, 이것이 또 중동에 미치는 불안전성,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란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이란 신문에서 항상 그 가장 진보적인 계통의 신문을 보면 그 만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만평에 가장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 네타냐후가 말을 타고 가면서 황제처럼 가는 중동을 이끌어가는 이 세 나라. 그 세 나라의 어떤 빅딜에 의해서 그쪽도 마찬가지네. 우리만 빅딜 이쪽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중동도. 미국과 러시아가 빅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은 미국과 아주 쿵짝쿵짝 잘 맞고, 결국에는 그 틀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동 지역도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리고 네. 더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고민이 크다는 거. 네. 네. 그 미국 제국주의 요새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일어나는 현상들 보면 그거에 따른 후유증을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혹은 자기 국민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 미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좀 이런 면이 있죠. 아니, 미국이 왜 우리 돈을 쓰면서. 그렇지. 우리가 맨날 가서 싸워주고 우리 돈을 쓰면서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경제보다,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들은 더 잘 살고 있고, 그게 말이 되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니네들 뭐 혜택을 우리한테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변화하는 미국의 모습을 선택한 게 투표로 이번에 나온 거니까. 네. 네,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약소국의 그 눈치 보기가 갈수록 아주 그냥 치열해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이제까지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